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망하니까 그때서 이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운동과 그 이후에 그 백제 유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이제 망한 후에 그 금강 서북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돼요. 금강 서북 지역이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서산 뭐 이쪽에서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볼모로 가 있었던 부여풍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와 왜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그 부흥운동이 확대되게 되죠. 그랬는데 지도자 간에 내분이 생기고 당나라가 전략적으로 웅진 도독부를 세워가지고 왕자 부여용을 그 웅진 도독으로 발령을 함으로 해서 그냥 그지부지 소멸 상태 비슷하게 결국은 당나라 쪽으로 붙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삼국사기 의자왕 20년 660년에는 무왕의 조카 복신이 일찍이 병사를 거느리고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르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부흥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외국에 볼모로 가 있던 이전 임금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세웠다. 여기서 이전 임금은 의자왕이고 그 아들 부여풍을 이제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서북부 지역에서 모두 호응하니 병사를 이끌고 도성에 있는 유인원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금강의 서북 지역, 그러니까 서산 뭐 이쪽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유인원을 포위를 했어요. 당나라 황제가 조서를 내려 유인계를 검교 대방주 자사로 삼아서 왕문도 휘하 병사를 거느리고 또 신라에서도 병사들을 징발해서 지름길로 보내 유인원을 구원하게 하였다. 백제구흥군은 처음에는 임종성을 중심으로 거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족인 복신 그리고 승려인 도침이 그 지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류성을 거점으로 항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부여풍이 들어오니까 왕자 부여풍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복신 등이 도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와 임전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켰다. 신라군이 군량이 떨어져서 병사를 이끌고 돌아갔는데 그게 용삭 원년 661년 3월이었다. 이때에 도침은 스스로 영군 장군이라 일컫고 복신은 스스로 삼장 장군이라 일컬으면서 의병을 불러 모으니 그 세력이 더욱 불어났다. 백제 부흥군이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는 뭐 군대도 동원 못하고 그렇게 해서 허망하게 망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각지에서 그 유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의병으로 참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나당 연합군이 지금 고구려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제 부흥군 토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가 지금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 부흥군 토벌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당 연합군이 백제 부흥군 토벌이 좀 그 소원해지니까 자체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어요. 만약에 나당 연합군이 강력하게 막 토벌을 들어왔다면 이게 내분이 안 났을 텐데 좀 그게 이제 좀 소원하니까 자기들끼리 내분이 났는 거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합쳤는데
부여풍은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었다.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었다는 얘기는 부여풍은 이름만 왕이고 모든 전권을 이 복신이 다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침을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완전 장악했고 부여풍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삼국사기 백제봉기 662년에는 복신은 이미 권력을 독차지했으므로 부여풍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부여풍은 이름만 왕이고 복신은 모든 권력을 독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복신 이 사람은 부여풍의 당숙이거든요. 당숙은 이 모든 권한을 가졌으니까 부여풍만 없으면 복신 지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여풍은 내가 왕인데 당숙이 완전히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복신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굴 속에 누워 있으면서 부여풍이 문병 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하였다. 이건 아마 복신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쇼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오면은 죽이려고. 부여풍이 그 사실을 알고 신복들을 거느리고 복신을 급습하여 죽였다. 부여풍이 고구려와 외국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아내었다. 근데 여기서 부여풍이 복신을 죽였을 때 복신 한 사람만 죽였겠어요? 그 밑에서도 복신을 추종하는 신복들 다 죽였겠죠. 그러니까 그 부흥군의 세력이 엄청나게 위축됐을 거라 아마 그때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달라 했고 이제 외국에서 군대를 보내줬죠. 4만을.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외국군이 참전함으로 해서 전쟁이 이게 국제전이 돼 버린 거예요. 부여풍이 외국에 지원 요청을 하니까 외국에서 4만여 지원군이 파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당 연합군하고 제외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왜군은 후진국에서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이 뭐 무기도 신통치 않고 전쟁하는 방법도 신통치 않아 가지고 뭐 말하자면 이제 쓸모 있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백강어귀에서 왜군을 만나 4번 싸워 4번 모두 이겼다. 왜군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고 바닷물도 붉게 물들었다. 왕 부여풍은 몸을 피해 도주하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가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백제 부흥군이 소멸된 거죠. 결국은 이제 패전하고 부여풍이 도망을 쳤어요. 당나라는 고구려하고 전쟁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밑에 후방에서 이제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니까 저걸 소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간 부여융을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 도독으로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백제 부흥군 입장에서는 백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왕자하고 싸우는 꼴이 되니까 전쟁을 못 하지요. 즉 백제 부흥군이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제 백제 부흥 세력을 웅진 도독부로 흡수해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백제 부흥군이 원래 당나라에 적군해서 우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삼국사기 백제봉기 662년에는 당나라 황제가 부여융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서 귀국시켜서
신라와 오래 묵은 감정을 풀도록 하고 흩어진 백제 유민을 불러 모으게 했다. 부여융이 신라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흰 말을 잡아서 피로 맹세하였다. 유유는 등이 당나라로 돌아가자 부여융은 군대가 흩어질까 두려워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 의복년간, 그러니까 676년에서 8년 사이에 부여융을 웅진도독 대방군왕으로 삼아 귀국시켜서 남은 백성을 안정시키게 했다. 그러나 신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부여융은 감히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고구려에 의탁해 있다가 죽었다. 근데 이제 백제가 망하고 나니까 유민 일부는 그 일본 열도로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만여 명이 포로로 당나라에 잡혀갔어요. 하지만은 그 백제의 유민, 그러니까 백제 주민 대부분은 못 가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저는 뭐 일본 열도로 도망간 사람, 저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귀족들이나 갔고, 또 만여 명 잡혀간 사람 뭐 있지만 해도 백제 국민 대부분은 신라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가 망한 한참 뒤까지 신라하고 백제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그 오랜 전쟁으로 그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 지역하고 말하자면 전라북도 북부 지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배달민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가 멸망함으로 해서 배달민족은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배달민족의 강력이 한반도로 위축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